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한승민입니다. 요즘 결혼을 굳이 해야 하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과거보다 많이 늘었죠. 혼자서도 행복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자신에게 딱 맞는 짝을 찾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망설여지는 것도 있지요. 오늘은요, 결혼을 망설이는 분들에게, 그리고 결혼에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 결혼하면 이런 것이 좋습니다를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어떤 사람과 함께 살면 좋은지, 이상적인 배우자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부부치료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입니다. 때문에 저는 그 누구보다 이 수많은 부부들, 다양한 부부들을 만나고 있기에 결혼에 대해서 참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세상은 참 어렵죠. 실패할까 봐도 두려워요. 결혼 잘하면 좋겠죠. 하지만 사랑을 실패할까 봐도 무섭고, 동시에 고독도 외로움도 이해 못지않게 두렵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하고 가정을 꾸리고 싶은 것에는 우리 모두는 외로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당신만 외로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외롭죠. 저도 그렇고요. 하지만 이 외로움을 줄이는 것과 행복을 키우는 것은 달라요. 결혼이 외로움을 줄이기 위함이라면 우리는 결혼으로 행복해지지 못할 거예요.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살펴볼게요.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친구의 딸 카오리 양의 결혼식에서 다음과 같은 멋진 축사를 보냈습니다. 카오리 씨,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좋을 때는 아주 좋습니다. 좋지 않을 때에는 저는 늘 다른 생각을 떠올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좋은 때는 정말 좋습니다. 좋은 때가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결혼이 만능은 아니에요. 결혼했다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행복이 밀려드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하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것, 누군가를 이 반려자로 맞이해서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참 좋은 일이에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이야기처럼 결혼을 하면 좋을 때는 참 좋아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사람을 참 좋아해요. 주변에 친한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 억지로 모임도 참석하고 싫은 부탁도 들어주고 우리는 많이 노력하지요. 그리고 집단에서 왠지 나만 소외되었다, 나만 따돌림 당한다는 느낌이 들면 이것만큼 괴로운 일도 없어요. 어릴 적 사귄 오래된 친구가 좋다는 이야기 다들 공감하잖아요. 그 이유는 어릴 적 친구를 만나면 나도 미처 잊고 지냈던 나의 오래된 이야기를 이 친구들이 대신 기억해 준단 말이에요. 참 고마운 일이지요. 이 사이가 좋은 노부부들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손주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자식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있었던 과거 이야기로 점차 넘어가고 결국 남편과 아내가 살면서 겪었던, 함께 고생하고 행복했던 지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게 됩니다. 배우자가 아니었으면 그 누구도 기억해주지 못할 뻔했던 소중한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사람은 나보다 더 잘 기억하고 있어요. 결국 배우자는요, 내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같이 겪으며 그 순간들을 함께 기록해 나가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반려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결혼 상대자, 배우자를 선택할 때 기억해야 할 것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을 결정할 때는 적어도 1년은 만나보고 결정하세요. 이전 영상에서 도파민에 이끌린 이 콩깍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1년 정도는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상대방의 이 중요한 단점이 결혼한 이후에 막 드러나게 되지요. 그래서 연애하고 1년 후에 결혼식을 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1년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결혼은 연애할 상대를 고르는 게 아니라 친구를 사귀는 것에 가깝습니다. 오래가는 친구는 오래 만나도 질리지 않고 함께 있으면 기분 좋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불같은 사이도 시간이 지나면 설렘은 사라지고
나중에는 안정감이 찾아오지요. 이 시기가 되었을 때 여전히 나를 존중하고 내가 배울 것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다시 말해, 이 사람이 성숙함을 갖춘 사람인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평생의 친구란, 평생의 배우자란 당장의 끌림이 아니라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타적인 사람이라면 꼭 붙잡으세요. 결혼은 결국 가장 가까운 관계를 오래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요. 타인과의 관계를 맺을 때 이타심이야말로 가장 수준 높고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가 흔히 안정된 관계란 누구 하나 손해보지 않고 이 평등한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아니에요. 정말 좋은 관계는 두 사람 모두 손해보는 관계입니다. 내가 쓰레기를 버렸으니 너가 청소해. 너네 엄마한테 한번 찾아갔으니 우리 집에도 한번 가야지. 이렇게 칼같이 5대5를 나누는 것은 관계를 굉장히 지치게 만들어요. 5대5는 내게만 5이지 상대방에게는 아니에요. 서로 6을 주려고 애쓰는 것, 아니 내가 먼저 6을 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이타적인 사람이라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물론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면 가장 좋겠지요. 나는 혼자 지낼 거야. 나는 독립적인 사람이라서 그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 잘 지낼 수 있어. 하지만 이것은 독립이 아니에요. 이것은 고립입니다. 기대지 않고 혼자서만 지내는 것은 고립적인 사람이고,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음에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더 풍부한 삶을 꾸려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독립이지요. 사람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데서 인생이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결혼을 한 번밖에 안 해봐서 잘은 모르지만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내가 옆에서 편하게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굉장히 따뜻해집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소중한 일상이 구슬을 꿰듯 이어져 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